1598년 11월 19일 밤, 남해 노량 바다에서 마지막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조선 수군을 이끄는 이순신 장군의 함대가 퇴각하는 왜군을 추격 중이었습니다. 승리는 눈앞이었습니다. 7년간의 전쟁이 드디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날아온 조총탄 하나가 이순신 장군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전투가 급하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조선 최고의 명장이 쓰러졌습니다. 혼란에 빠질 수 있었던 그 순간 한 장수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미 죽은 통제사의 유지를 받들어 침착하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계속 진격하라. 적을 놓치지 말라. 함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투는 계속되었고 조선 수군은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날 밤 외선 200척이 불타거나 침몰했습니다. 임진왜란 최후의 해전이었습니다. 그 장수의 이름은 이순신, 충무공 이순신이 아닙니다. 한자도 다르고 본관도 다른 또 다른 이순신이었습니다. 무의공 이순신.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같은 전장에서 같은 편으로 싸웠습니다. 8년을 함께한 상관과 부하, 그리고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전투가 없는 날에는 함께 활을 쏘고 승경도를 두었습니다. 어려울 때는 밤새 술을 마시며 위로했습니다. 흔하지도 않은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모두 무신이 되어 심지어 같은 부대에서 왜군과 맞서 싸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인연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1553년 12월 27일 경기도 금천 일직리.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조선 태종의 장남 양녕대군의 5대손이었습니다. 왕족이었지만 서자 집안이라 벼슬길은 험난했습니다. 아버지는 완원군 이진, 어머니는 안동 김씨였습니다. 이름은 이순신, 자는 입부. 뜻은 우뚝 선 사나이라는 뜻이었습니다. 8년 전인 1545년 4월 28일 서울 건천동에서는 또 다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덕수 이씨 집안, 양반이었지만 기묘사화로 가세가 기울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백록이 조광조 일파로 참화를 당한 뒤였습니다. 아버지 이정은 관직에 뜻을 두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촉의 변씨는 아들들의 교육에 엄격했습니다. 이름은 이순신, 자는 여해, 뜻은 너와 함께한다였습니다. 두 이순신은 태어날 때부터 묘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둘 다 무과를 선택했습니다. 문과가 아닌 무과, 글이 아닌 칼을 택한 것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은 1576년 32세에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늦은 나이였습니다. 28세에 훈련원 별과에 응시했다가 말에서 떨어져 낙방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버드나무 껍질로 다리를 동여매고 끝까지 시험을 치렀지만 결국 떨어졌습니다. 무의공 이순신은 1578년 25세에 무과에 급제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이른 나이였습니다. 어려서부터 무예에 특출했고 활을 매우 잘 다루었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충무공은 함경도 변방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건원보 권관이 되어 북방의 오랑캐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강직한 성격이 화를 불렀습니다. 원칙을 지키다가 상관과 충돌했고 여러 번 파직되었습니다. 발포 수군 만호 시절 전라 좌수사 성박이 검은고를 만들려고 관아에 오동나무를 베라고 명령했습니다. 충무공은 거절했습니다. 나라의 재산을 사사로운 일에 쓸 수 없습니다. 성박은 충무공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무의공도 비슷했습니다. 의주판관을 거쳐 해산진 첨사가 되어 북방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모략을 받아 파직되었습니다. 왕족 출신이라는 자존심이 있었습니다. 노련한 관료들과 원만한 타협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험난한 관직 생활을 버텨냈습니다. 충무공은 정의편감,
진도 군수를 거쳐 1591년 2월 전라 좌수사가 되었습니다. 32세에 무과에 급제한 뒤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유성룡의 청거였습니다. 무의공은 1592년 1월 방답진 첨사로 부임했습니다. 방답진은 전라 좌수영 관할의 5진영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의 여수시 돌산읍 군내리였습니다. 전라 좌수사는 바로 충무공 이순신이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었습니다. 1592년 2월 19일부터 27일까지 충무공은 관할 진영을 순시했습니다. 전쟁이 일어날 것을 예감하고 전비태세를 점검한 것입니다. 2월 26일 방답진에 도착했습니다. 난중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답진에 이르러 점검하니 장전과 편전은 불량하나 전선은 양호하였다. 첨사는 새로 부임한 이순신이다. 새로 부임한 무의공을 처음 만난 날이었습니다. 전비태세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화살은 상태가 좋지 않았고 성곽도 엉성했습니다. 다른 진영 첨사는 잡아들이고 책임자를 처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충무공은 무의공에게서 무언가를 보았습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았습니다. 부임한 지 한 달 반밖에 안 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충무공은 무의공을 인정했습니다. 2달 후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4월 13일 왜군이 부산에 상륙했습니다. 조선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경상좌수사 박홍의 수군은 전멸했습니다. 4월 15일 경상우수사 원균으로부터 급보가 왔습니다. 외선 90여 척이 부산 앞바다에 나타났습니다. 충무공은 조정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5월 4일 드디어 출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충무공은 전라좌 수영의 전 함대를 이끌고 출전했습니다. 전선 24척, 협선 15척, 포작선 46척이었습니다. 5월 7일 옥포해전 외선 26척을 격파했습니다. 임진왜란 첫 승전보였습니다. 이 전투에서 충무공은 무의공을 중위장에 임명했습니다. 함대의 중앙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8년 연상의 상관이 9년 연하의 부하를 믿고 맡긴 것입니다. 무의공은 그 믿음에 답했습니다. 외선을 향해 돌진했고 적의 선봉을 격파했습니다. 활을 매우 잘 다루었기에 원거리에서도 적장을 쓰러뜨렸습니다. 5월 8일 하포해전, 5월 9일 적진포해전, 연전연승이었습니다. 충무공의 장계에는 무의공의 이름이 가장 먼저 올라갔습니다. 방답첨사 이순신이 앞장서서 적선을 격파하였습니다. 권준, 정운과 함께 가장 먼저 이름이 기록되었습니다. 그 공로로 무의공은 절충장군에 올랐습니다. 정삼품 당상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단순한 상관과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전투가 없는 날에는 함께 활을 쏘고 승경도를 두었습니다. 난중일기 곳곳에 무의공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첨사와 활쏘기를 하였다. 이첨사와 함께 술을 마셨다. 이첨사가 와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충무공은 무의공을 이첨사라고 불렀습니다. 방답진 첨사라는 직책으로 부른 것입니다. 같은 이름이라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상관과 부하였지만 사적으로는 허물없는 친구였습니다. 8살 차이였지만 두 사람은 통했습니다. 둘 다 강직했고 원칙을 지켰으며 왜군과 싸우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1592년 7월 8일 한산도 앞바다에서 조선순 수군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한산도 대첩이었습니다. 왜군 함대 73척이 견내량을 지나 한산도로 향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56척으로 맞섰습니다. 충무공은 유인작전을 펼쳤습니다.
소수의 판옥선으로 적을 유인하는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그 선봉에 무의공이 있었습니다. 5척에서 6척의 배를 이끌고 적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외선들이 뒤쫓아왔습니다. 무의공은 천천히 후퇴하며 적을 끌어냈습니다. 좁은 해협에서 넓은 바다로 유인했습니다. 그리고 돌아 나올 때 무의공의 배가 가장 마지막이었습니다. 적선이 바짝 따라붙을 정도로 아슬아슬했습니다. 무의공은 활을 쏘며 적을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하깃진을 펼친 조선 수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달 모양으로 적을 포위했습니다. 천자, 지자, 현자, 황자 총통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외선 59척이 격침되었습니다. 14척은 도주했습니다. 조선 수군의 압도적 승리였습니다. 무의공은 선봉에서 가장 위험한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적을 유인하는 역할은 언제든 포위당할 수 있는 위험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무의공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충무공을 믿었고 조선 수군의 전술을 믿었습니다. 그 공로로 무의공은 충청수사로 승진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정의 견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무의공은 왕족 출신이었지만 성격이 교만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심도 있었습니다. 당시 탄핵은 정치 도구였습니다. 남인과 서인이 서로 반대 진영의 관리를 끌어내리고 자기 진영의 사람을 청구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무의공도 그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결국 탄핵을 받아 고령진 첨사로 좌천되었습니다. 한산도 대첩의 공신이 1년 만에 말단 진영으로 밀려난 것입니다. 그래도 충무공은 무의공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의공의 무예와 용맹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조정에 여러 번 청거했습니다. 이순신의 공적이 조정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고심하였다. 난중일기에 이렇게 적을 정도였습니다. 무의공은 다시 유도방호대장으로 임명되어 수원에 주둔하며 서울을 방어했습니다. 1597년 정유재란이 일어났습니다. 충무공은 모함을 받아 백의종군하게 되었습니다. 삼도 수군 통제사에서 쫓겨나 권율 장군 밑에서 사병이 되었습니다. 조정은 원균을 통제사로 임명했습니다. 조선 수군은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무의공이었습니다. 난중일기 1597년 4월 13일자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첨사가 술을 가지고 왔다.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어두운 시절, 가장 먼저 찾아와 위로한 친구였습니다. 충무공이 백의종군으로 한양으로 압송되는 동안 무의공은 밤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8년을 함께한 전우의 우정이었습니다. 몇 달 후 7월 16일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이끄는 수군이 전멸했습니다. 조선 수군 전선 거의 전부가 침몰하거나 불탔습니다. 조정은 다급해졌습니다. 8월 3일 다시 충물공을 통제사로 임명했습니다. 충무공은 즉시 무의공을 경상우수사로 청거했습니다. 무의공은 다시 충무공의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남아있는 전선은 겨우 12척이었습니다. 병사들은 도망치고 무기는 부족했습니다. 충무공은 선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지금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선이 남아 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 싸우면 능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해 9월 16일 명량해전 13척의 배로 133척을 막아낸 기적의 전투였습니다. 무의공도 그 13척 중 한 배를 지휘했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싸움이었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충무공의 말이었습니다. 무의공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명량 해협의 좁은 물길에서 13척의 배가 맞섰습니다. 외선 133척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은 버텼습니다. 울돌목의 거센 물살이 아군이 되었습니다.
외선 31척이 격침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단 한 척도 잃지 않았습니다. 불가능한 승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조선 수군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1598년 마지막 해가 왔습니다. 8월 18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습니다. 왜군은 철수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조선 수군은 그냥 보내줄 수 없었습니다. 7년간의 원한을 갚을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1598년 12월 18일 밤 남해 노량바다에 500척이 넘는 외선이 모여 있었습니다. 퇴각하는 왜군의 함대였습니다. 충무공은 명나라 수군 도독 진린과 연합작전을 펼쳤습니다. 조선 수군과 명나라 수군을 합쳐 전선은 500척이 넘었습니다. 무의공에게는 척후장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적의 동태를 살피고 선봉에서 싸우는 역할이었습니다. 위험한 임무였지만 무의공에게는 익숙한 역할이었습니다. 6년 전 한산도 대첩에서도 유인 작전의 선봉이었습니다. 12월 19일 새벽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외선들이 응전했습니다.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무의공은 외선 10여 척을 격침시켰습니다. 활을 쏘고 화포를 쏘며 적의 배를 불태웠습니다. 조선 수군이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승리는 확실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날아온 조총탄 하나, 충무공 이순신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전투가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마지막 명령이었습니다. 조카 이완이 급히 시신을 막사로 옮겼습니다. 아들 이회가 충무공의 갑옷을 입고 지휘석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명나라 도독 진린이 충무공의 전사 소식을 듣고 무의공에게 지휘를 맡겼습니다. 무의공이 나섰습니다. 즉시 함대를 지휘했습니다. 8년을 함께 싸운 전우였습니다. 충무공의 전술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계속 진격하라. 적을 놓치지 말라. 무의공의 명령이 함대에 전달되었습니다. 조선 수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외선들을 계속 추격했습니다. 불화살이 날아가고 화포가 울렸습니다. 외선 200여 척이 격침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왜군은 필사적으로 도주했습니다. 동이 트자 전투가 끝났습니다.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임진왜란 마지막 해전이었습니다. 그때서야 장수들에게 통제사의 전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두가 슬퍼했습니다. 7년을 함께한 영웅이 떠난 것입니다. 선조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통제사 이순신이 전사하자 도독 진린이 지휘를 입부 이순신에게 맡겼다. 입부는 무의공의 자였습니다. 충무공이 쓰러진 뒤 무의공이 임시 통제사 역할을 했다는 기록입니다. 하지만 같은 실록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장수와 병사들이 복종하지 않아 사태가 매우 걱정되었다. 무의공의 리더십이 충무공만큼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충무공은 타고난 지도자였습니다.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전설이었고 병사들이 목숨을 걸고 따르는 영웅이었습니다. 무의공은 뛰어난 장수였지만 충무공과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무의공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혼란을 막고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8년 동안 함께한 친구에 대한 마지막 의리였습니다. 전쟁이 끝났습니다. 무의공 이순신은 1604년 선무공신 3등에 책봉되었습니다. 조정은 그의 공을 인정했습니다. 같은 해 천지중 추부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평시의 삶은 전쟁터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의공은 여러 번 탄핵을 받았습니다. 1601년 황해도 병마절 도사였을 때 뇌물수수 혐의로 파직되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영웅이었지만 관료 사회에서는 적응하기 어려웠습니다. 당시는 남인과 서인의 당쟁이 치열했습니다. 충무공이 사한 1598년 11월 19일
바로 그날 영의정 류성룡이 파면되었습니다. 12월 6일에는 삭탈관직되었습니다. 남인이 몰락하고 서인 천하가 되었습니다. 무의공은 정치적 후원 세력을 잃었습니다. 전쟁을 함께 치른 생사의 동지이자 멘토였던 충무공도 떠났습니다. 왕족 출신이라는 자존심도 있었습니다. 노련한 조정관리들과 원만한 타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극한 상황을 겪은 전쟁터의 장수가 정쟁에 익숙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무의공은 끝까지 현역으로 남았습니다. 1604년부터 전라 방어사, 수원, 부사, 함경도 병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1607년에는 완청군에 봉해졌습니다. 전라 병마절도사, 포도대장, 훈련대장 겸 5위 도총부 도총관을 지냈습니다. 1610년 전라도 병마절도사로 임명되었습니다. 마지막 직책이었습니다. 1611년 9월 2일 무의공 이순신이 군영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58세였습니다. 전라도 병마절도사 병영에서 순직했습니다. 조정은 예장으로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운구는 전라, 충청, 경기 3도에서 번갈아 호송했습니다. 큰 예우였습니다. 지금의 광명시 일직동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태어난 곳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인조는 그에게 의정부 좌찬성을 추증했습니다. 1679년 숙종은 그에게 무의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무예가 뛰어나고 과감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보여준 용맹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무의공 이순신. 충무공만큼 유명하지는 않지만 역사는 그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00년 대한민국 해군은 장보고급 잠수함 7번함에 그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순신함 SS-068 충무공 이순신함은 1999년에 이미 있었기 때문에 시호 없이 이순신이라고만 명명했습니다.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이순신. 두 사람 모두 대한민국 해군의 함재름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두 사람을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같은 전장에서 싸운 상관과 부하. 서로를 믿고 의지한 전우. 밤새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친구. 8년을 함께한 두 이순신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충무공 이순신을 알고 있습니다. 23전 23승 불패의 신화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곁에는 무의공 이순신이 있었습니다. 선봉에 서서 적을 유인하고 화살을 쏘며 함대를 이끈 장수가 있었습니다. 한산도에서, 명량에서, 노량에서 함께 싸운 전우가 있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절 찾아와 밤새 술을 마시며 위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빛나는 영웅의 뒤에는 언제나 함께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나라에 살 수 있는 것은 그들 모두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